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이과학대학교에서 책임 입학사정관을 맡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차이과학대학교는 포천에 위치해 있는 학교고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저희 차이과학대학교가 어떤 대학교고 올해 2020학년도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이과학대학교 네트워크, 그리고 저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들, 그리고 올해 신입학 어떻게 뽑는지, 입학 전형 안내,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과학대학교 네트워크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과학대학교의 모체는 차병원입니다. 강남, 분당, 일산,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구미하고 대구에 차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마찬가지 LA 쪽에 차병원이 있고요. 이외에 다양한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차병원이 저희 대학교의 모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차병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앞에 보이시는 차 바이오 컴플렉스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생식기관이나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소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차바이오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분당 판교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 보면 전 세계 한 7개국에 한 66개 의료 관련된 연구소나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반 한 1,7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만 한 12,0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이과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생명과 분야에서 상당히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교 전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5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총 11개 전공이 있고요. 간호대학에서는 간호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대는 3개 전공이 있습니다. 의생명과학과, 바이오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그리고 건강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AI보건의료학부, 스포츠의학과, 그리고 융합과학대학에는 4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데이터경영학과, 의료홍보 미디어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그리고 마지막 약학대에는 약학과가 있습니다. 총 11개 전공이 있고요. 5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 면에서 여태까지 참여한 대학들 중에서 가장 작지만은 내실이 있는 대학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학교 올해 2020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을 보면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69.3%, 368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정시는 30.7%, 163명을 선발을 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는 2개 전형이 있습니다. 차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차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에는 차학생부 종합 전형, 고른기회 특별 전형,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기회균등 특별 전형이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전형별 선발 인원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은 총 163명인데요. 저희는 나군하고 다군에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학제 개편에 됨에 따라서 신입학이 6년제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대학교도 마찬가지 약학과가 있어서 올해부터 약학과로 신입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형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학생부 교과 차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요거는 내신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선발 방법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변경이 됐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전화나 다문화, 어떻게 보면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별 독자 기준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선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고른기회 특별 전형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회균등, 이 기회균등은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 학생, 이렇게 4가지 세부 지원 자격으로 저희가 선발하고 있다는 거 좀 염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이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차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하고 비교과 성적,
출결하고 봉사를 말합니다. 그걸 일괄 합산해서 선발을 했지만은 올해부터는 이 차학생부 교과 전형이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 성적에 반영된다는 거 그거 좀 염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적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이게 가산점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세한 사항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이 수능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다 보니까 반영하는 교과 역시도 마찬가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시 앞에서도 보셨지만 총 6개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는 차학생부 교과 전형, 차학교장 추천 전형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종합 전형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회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기회균등 특별전형 총 4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세부 지원 자격이 충족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별 전형에 따라서 복수 지원을 최대한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전형 일정입니다. 9월 달에는 원서 접수하고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서류 제출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차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차학생부 종합 전형, 고른기회 특별 전형에 대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10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이 3개 전형의 면접 평가를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 모집 단위별로 세부 전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10월 29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저희가 면접을 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1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게 될 거고요. 11월 18일 날. 그리고 저희가 합격자 발표는 12월 3일 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집 단위 전형은 12월 3일 날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할 거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 발표일 이후인 12월 14일 날 저희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각 전형별로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는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2단계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좋은 모집 단위별로 3배수 인원이 면접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면접 성적 30% 하고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해서 저희가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데요.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되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하는 기간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총 5개학기입니다. 이거는 재수생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영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역사, 도덕 포함입니다. 과학까지 해서 이 해당 교과에 들어가는 과목은 전체 다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면접은 1단 모집 인원의 3배수만 저희가 면접 평가를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면접은 블라인드 평가로 될 거고 일반 면접 형태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학과를 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라고 하면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 저희가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데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고점은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300점이고요. 최저점은 0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단계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간의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간의 점수 편차가 좀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좀 자신이 있는 학생, 그리고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이 좀 낮더라도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충분히 뒤집을 개연성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과 성적하고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면 학생부 중심으로만 뽑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면접이 추가적으로 전형 요소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좀 하락할 개연성도 있다는 거 조금 염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기간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학생이나 N수생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활용 지표로는 석차 등급, 이수단위, 성취도가 반영이 되고요.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역사, 도덕 포함이고 과학에 들어가는 전교과가 다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산출 방법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 점수 곱하기 이수 단위의 합을 전체 이수 단위 합으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게 각 석차 등급별 각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전년도하고 좀 틀려진 점은 3등급하고 4등급 정도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점을 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4점으로 점수 편차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3등급이나 4등급을 받더라도 성적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가산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과학에 들어가 있는 진로 선택 과목 중 상위 3개 과목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적 계산할 때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 성적을 가지고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수 단위 합계가 20단위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취득한 영어 교과 성적의 90%가 반영된다는 거,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3과목이 안 됐을 때는 해당 과목 수만큼 C등급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재학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수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로 선택의 과목에 따른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기에는 극단적으로 재수생에 대해서 A를 주거나 C를 주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간 타협점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6월 중이나 7월 초쯤에는 재수생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 방법은요, 저희가 블라인드 면접 그리고 일반 면접, 다대일 면접 형태로 되고요. 수험생 1인당 10분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절차는 보시는 것 같고요. 대기 및 안내를 받을 때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가번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에 관련된 유의사항이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안내가 될 거고요. 대기하고 있다가 본인 순번이 되게 되면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면접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실 앞에 잠깐 대기해 있다가 앞에 면접자가 끝나게 되면 바로 즉시 여러분 면접실로 입실을 하게 되고 자리에 앉게 되면 면접 질문 문항을 평가위원들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소지품 수령 후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신설된 전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 인원수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 부탁드리겠고요. 교과 반영 방법은 차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방법은 교과 성적만으로 저희가 뽑는다는 거.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돼 있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에서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이 마찬가지 차학교장 추천 전형도 저희가 팁을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신설된 전형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 차학생부 교과 전형을 토대로 해서 합격에 대한 잣대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8월 중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수시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라는 걸 올려놓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원 가능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올해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저희 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로 추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꼭 추천서 써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저희 차의과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특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차학생부 종합전형은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요. 1단계는 저희가 서류만 갖고 평가를 합니다.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공통문항만 활용합니다. 올해 자기소개서가 바뀌었는데 1번, 2번 문항만 저희가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에서 선발된 모집 단위별로 3배수 내외 인원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성적 30%하고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데요. 평가 항목은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총 4가지 영역입니다. 학업 역량하고 전공적합성이 30%씩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2개 영역은 20%씩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평가는 학업 역량이 빠진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평가가 되는데요. 전공적합성은 30%, 발전 가능성은 30%, 인성은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차학생부 종합전형도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 이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이 서류평가에서 저희 차이과학대학교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 중 학업을 충실히 수행했던 활동이나 경험, 그리고 지원 계열과 관련된 관심과 이해, 노력을 하거나 준비했던 활동과 경험,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보였던 경험과 활동,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을 보여준 경험이나 활동이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차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 고른기회 전형도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선발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특별전형에서는 약학과를 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른기회에서 뽑는 모집 단위에서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평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차학생부 교과전형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에서는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학교 생활에서 지원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나타냈던 경험이나 활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을 보였던 경험과 활동, 그리고 논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과 활동이 면접에서 주된 평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2개 전형과 틀리게 면접이 없고요. 오로지 서류 평가로만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마찬가지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고요. 예. 서류평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앞에 차학생부 교과전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등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농어촌 전형하고 똑같이 서류로만 갖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회균등 특별전형에서는 간호학과하고 약학과에서만 선발합니다. 간호학과 1명, 그리고 약학과 6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농어촌 특별전형과 똑같이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게 저희 자기소개서 문항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자기소개서 1번하고 2번을 합쳐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주도력을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나 경험이 됐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15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3번 문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8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문항은 저희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공인어학 성적이나 수학과 외국어 관련된 교과 관련된 수상 실적 작성 금지,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교회 인증 시험에 참여한 사실이나 성적, 논문 등재나 학회 발표,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작성 금지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고교, 부모, 친인척을 포함합니다. 실명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지위, 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마찬가지 암시하는 내용까지 작성을 하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위반을 하게 되면 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이 부여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부여됐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이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보시는 것처럼 특허 출원 관련돼서 기재금지 사항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를 마찬가지 자기소개서 기술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학생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거의 최하점 탈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광탈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유사도 검증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최근 3년치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의 자기소개서를 다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도 수준에 따라서 최대 유사도 값이 5% 미만이면 A 수준, 5%에서 30% 같은 경우에는 B 수준, 그리고 30% 이상 같은 경우에는 C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B 수준하고 C 수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학에서 여러분들한테 소명서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A 수준 같은 경우에는 소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소명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유사한 문장이 좀 활동이나 경험 중심보다도 의미나 이런 내용이 중첩적으로 좀 겹쳤을 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블라인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다대일 면접입니다. 수험생 1인당 1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차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 방법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차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고른기회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반 확인 면접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학 인재로서 가치관, 인성,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추가 시행하는데 아마 면접실이 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전공 적합성하고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이 하나가 있고 인성을 평가하는 방이 하나, 이렇게 2개의 면접실로 나눠서 컨테이너 벨트 밀어내듯이 2개의 면접실을 한 학생이 이동하면서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업로드를 통해서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공 적합성에서는 보이시는 것 같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된 활동과 경험을 묻는 문항이 나왔었고요. 인성 같은 경우에는 소통 능력을 묻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문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문항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본 전공을 선택하기까지 고교 생활 중 땡땡땡 학과에 가장 관련 있는 본인의 활동이나 노력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이게 메인 퀘스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대화를 하거나 협상,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 덕목을 고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라는 문항이 나왔었고요.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내에서 했던 비교과 활동
등에서 기대했던 목표나 성과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문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전형인데요.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시에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능 전형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도 수능 성적이 나오게 되면 그때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시에서 나다군에서 일반 전형으로 뽑고 있는데요. 선발 방법은 수능 성적만 갖고 뽑습니다. 그리고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3개 영역이 반영이 되고요. 약학과만 4개 영역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100분위 성적하고 영어 등급 환산 점수가 반영이 되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등급 환산 점수하고 표준 점수,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 정시 준비하는 데서 좀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유사한 성격 모집 단위는 나군하고 다군하고 분리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술치료학과하고 상담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술치료학과가 나군이면 상담심리는 다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생명하고 바이오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생명이 나군이면 바이오는 다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성격이 유사한 모집 단위를 분리해놨다는 거. 그리고 간호대학하고 건강과학대학 그리고 융합과학과에 속해 있는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의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생명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모집 단위나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타물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 수학에서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한 과목이 반영된다는 거. 그 부분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간호대학하고 생명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산점 10%가 부여가 된다는 거. 그 부분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탐구가 이렇게 가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35%씩 반영이 되는데 성적 좋은 거 하나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3개 영역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학과는 4개 영역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전년도 저희 입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고른기의 특별 전형이나 다른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 인원이 3명 이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알려주기는 좀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메인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차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에서는 차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차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적힌 전년도에 전체 경쟁률 한 5대1이 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 합격자의 평균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1점대 중반, 그리고 의생명이나 바이오, 식품생명 이렇게 생명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대 학생들이 오고 AI 보건 같은 경우에 3등급대, 그리고 데이터 경영, 의료 홍보, 미술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등급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과는 2등급에서 3등급대 학생들이 최초 합격을 했고, 간호학과는 1등급대 학생들이 최초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초 합격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이든 저희 대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면 똑같은 학생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 컷, 이거는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7등 해당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호학과는 2등급대 초반 정도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과학대는 한 3등급대, 그리고 나머지 학과는 한 4등급대 학생들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 특성상 충원이 많이 도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모집 인원 대비 한
250% 정도, 평균 한 250% 정도 충원율이 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10명 모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등부터 10등은 최초 합격자고 충원까지 고려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1등부터 한 25등까지 충원 합격자라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전년도에 차학생부 교과전형보다 좀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한 4.5 정도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요. 충원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돕니다. 한 150% 정도 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 모집한다라고 하게 되면 1등부터 15등까지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게 저희 학생부 교과전형 전체 지원자 그리고 1단계 합격자 최종 등록자에 대한 성적 산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0개 학과에 대해서 저희가 나타냈는데요. 10개 학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간호학과만 먼저 예를 들어서 보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초반 때부터 해서 상당히 넓게 분포했는데, 실제적으로 1단계 합격자를 보게 되면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할 때 내신 성적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하고 교과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정성적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성적으로 인해서 떨어진다라고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성적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이 없다라고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정시 일반 전형 성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전형 총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분위 성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집 단위는 3개 영역을 반영을 하는데, 보시는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수시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저희가 입학처에 올려놓는 것처럼 원서 접수, 그러니까 정시 원서 접수 직전에 아마 12월 크리스마스는 아마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마찬가지 정시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지원 여부를 좀 가늠해보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올해 차의과대학 입학전형에 대해서 키워드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차의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복수 지원의 범위가 세부 지원 자료만 충족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의 기준은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적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이 됐다는 거, 그 부분 좀 염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일괄합산 방식으로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단계별 면접이 추가된다는 거,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설이 됐는데 내신 성적만 갖고 뽑는다는 거, 그리고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다는 거,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하고 면접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계 특별전형이 있고, 서류로만 뽑는 전형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하고 기획인도 특별전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인데요. 저희 입시에 대한 정보는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으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사항도 마찬가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질의를 해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입학정보센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입시 Q&A라는 부분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SNS를 통해서 보이시는 QR코드를 읽거나, 아니면 이게 홈페이지에 같이 팝업 형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대로 TV라고 해서 현재 저희 입학처에 올라가 있는 건데요. 대입 전형에 대한 기본 사항, 그리고 올해 수시, 그리고 정시, 그리고 약학대에 대한 부분, 동영상 5분에서 7분 정도 짜리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